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민주당과 이재명에 속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민간 국가 지정이라는 건데요. 저도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건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5년 1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에너지 부서에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트럼프 정부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에너지 부서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2017년 문서에 국방부에서 지정한 민간 국가 리스트에는요. 자, 잘 들으세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북한이 포함됩니다. 자, 제가 이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요. 미국의 국방부가 지정한 민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위험한 나라라고 국방부에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북중러가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마지막 결론 파트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하는지 탄핵소추안 한번 읽어보지 않고 그냥 윤석열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탄핵시켜야 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슨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여기에 대한 근거 한 줄도 못 대는 그런 국민들이 사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좀 읽어보시면 이 민주당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이게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손발 맞춰서 일해보겠다고 뽑은 핵심 인력들을 29번이나 줄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번의 탄핵이 모두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거대 야당이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헌재에서는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민주당이 이제 그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는 살짝 쿠션을 덮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탄핵소추안의 결론을 좀 볼게요. 탄핵소추안 결론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날려버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탄핵소추안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 여러분 무속인 키워드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하지조차 않았다. 자, 여러분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무속인과 참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전에 날려버렸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사용했던 키워드가 바로 이 무속인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요. 세월호 참사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즉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8년 전에 탄핵시켰던 그 동일한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사실 내란 공작인 거죠. 그 탄핵소추안의 결론의 일부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북한, 중국, 러시아는요. 미국 국방부에서 2017년에 지정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이 국가들은요. 위험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의 결론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위험한 국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국가들하고 단지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거나 우리가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우리는 미국과 같이 동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미국과 계속해서 어떤 친미적인 그런 정책을 저희가 펼쳐왔고 미국과 여러 가지 그런 동맹이 맺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우리나라에게 미사일 도발을 하며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물론 미국에서 이제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핵이 있다라고 도발하고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정말 폐악질을 일삼는 이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가 이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나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답답한 게 내가 이 정당을 좋아하니까 얘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나는 무조건 얘네 편이야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되게 위험한 발상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반중 정서는 항상 되게 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은 싫어 이런 거예요. 뭐 물론 중국 가서 여행하고 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중국은 싫은데 친중하는 정당은 내가 지지하고 친중하는 정치는 내가 좋아한다. 이거는 모순도 여러분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을 넘어서 그냥 멍청한 거라고 봐야 돼요. 나는 중국은 싫지만 민주당은 좋아. 나는 중국은 싫지만 이재명은 지지해라는 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모르고 그냥 함부로 짓거린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북중러를 적대시한 게 탄핵소추안 결론의 일부라는데 대한민국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는 이 북한과 중국 중심의 외교를 그럼 우리가 펼쳐야 하나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손발 맞춰서 일해보겠다고 뽑은 내 핵심 인력들을 줄줄이 줄탄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이래 했던 모든 탄핵의 수를 합친 것보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한 이후에 했던 탄핵의 수가 훨씬 많은데요. 무려 29번이나 줄탄핵을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의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한 분도 있고요. 탄핵소추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들을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며 정적 탄압을 일삼는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요. 이 검찰과 감사원이 자기들을 압박했다. 자기들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합당하게 수사를 하는 걸 했는데 한마디로 자신들의 범죄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범죄의 혐의를 수사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것을 수사하고자 하는 검찰과 감사원장을 다 탄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났나요? 헌재에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결과가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무속인에 빠졌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미 한번 써먹었던 건데 이 프레임을 또 들고 나왔는데 국민들이 여러분 똑같은 프레임에 2번이나 속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무관심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내일 당장 침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관심하고 국민들의 어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거나 말거나 내가 남은 임기를 채우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노년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사실은 하셨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정말 내 목숨 내 인생 대통령직을 걸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국민들 대다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어 있었구나. 입법부, 행정부, 정말 사법부 중에 썩지 않은 곳이 없구나. 언론까지 다 썩었구나. 대한민국이 내일 당장 중국한테 먹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구나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시고 국민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뛰어나가서 나를 정말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이라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뛰어나가서 추운 겨울 날밤을 까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내던져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멍청한 국민들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자, 반면 지금 여러분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과정에 불법, 위법,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게 여러분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과정에 탄핵소추안을 뒤덮었던 내란이라는 키워드가 빠진 거를 모르는 국민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절도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그 죄를 다툴 때 당연히 절도죄라는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도죄는 내가 입증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절도죄를 빼겠대요. 그럼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고발하려는 이 탄핵소추안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적법한 법의 절차가 아닌가요? 자, 여러분 헌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절차적 정당성과 이 내용적 정당성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지기현 판사의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통해서 이미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증거라든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됐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내용적 정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뒤덮었는데 막상 헌재에 가서는 내란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내란죄라는 말을 뺐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절도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라는 키워드를 쓰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목소리를 냈던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나가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여론조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여론조사 응답률이 약 7% 정도였고요. 7% 정도의 일단 이 응답률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조사되지 않았나라는 굉장히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삭발을 한다거나 단식을 한다거나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그리고 정치와 상관없는 모든 단체를 다 끌어들여서 특히 민노총은 여러분 민노총은 어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에 자기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을 중심으로 민노총이 주최하는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7만 원이다. 근데 이런 게 알려지든지 말든지 일단 머릿수만 채우면 그만이다. 과정이 어땠던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그만이다라는 이 방식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내란 공작의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은 이 사람을 날려버릴 수만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그만이다라는 이 민주당식의 사고는 사실 국민들에게 점점 더 많은 실망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걸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민간국가 지정은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을 2025년 1월에 에너지 부서에서 지정을 한 건데 에너지 부서에서 지정한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위중한 건 국방부 웹사이트에서 2017년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국방부에서 위험한 나라다. 얘네들은 진짜 얘네들은 되게 위험한 집단이다라고 지정을 했고 심지어 평양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에서 친중을 하고 심지어 이 국민들의 적법한 절차를 뽑아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소외시했다는 이런 탄핵소추안의 결론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국가로 보이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관계를 소외시했다라는 것을 비난하고 그걸 명분으로 대통령을 날려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반미 정책을 시도할 건가? 그럼 지금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건가?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2023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된 그때의 발언을 끌어다가 다시 이거를 지금 문제시 삼아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돌려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보려고 하는 이들의 이 무리한 시도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 삭발, 단식,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단체를 총동원해서 정말 정치와 상관없는 모든 단체를 다 총동원해서 무조건 머릿수만 채워라. 머릿수를 밀고 나가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무대포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이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것이 바로 민주당이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들만 모르는 지금 민주당의 실체가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아직도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중국은 싫지만 민주당은 지지해. 나는 중국은 너무 싫지만 이재명은 지지해. 이렇게 답답함을 넘어 멍청한 국민들이 있다면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수천 년 동안 중국에게 시달려 왔지만 절대 중국에게 속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대한민국이
우리가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얼굴도 모르는 이 미국과 그 밖에 유엔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어딘지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피, 땀, 내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런 평양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는데, 자,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지 못한 이유가 중국에서 인해 전투를 펼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머릿수로 쪽수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고지가 저 앞인데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은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의 이 분단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봐서 우리는 이 전쟁이 휴전된 상태로 굉장히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상태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쪽짜리 나라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시게 어떤 경제 성장과 세계의 어떤 선진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선대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나라가 빨갱이가 다스리는 공산주의 국가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내일 당장 중국의 속국으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내 모든 것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